시장 핵심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서 투자 아이디어 삼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안 저희가 이제 기업 공개 IPO 얘기를 못 다뤘는데요. IPO 관련된 시장 분위기들 또 투자할 만한 이 아이디어들 알아보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전에는 사실 상장하는 기업마다 뭐 다 따스한 거죠. 옛날에 따스한 거 관심들이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도는 낮아졌고 그런 거 하면 또 상장하는 기업들 계속 있더라고요. 그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올해 3월까지 25개 기업이 무려 상장을 했다고요. 네. 올해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 신규 상장 추세가 매우 좋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상장을 위한 기간 수요 예측 일정을 살펴보면요. 네. 지난 5년의 평균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회색 막대 그래프가 과거 5년의 평균치이고요. 예. 붉은색으로 네모나게 점찍혀 있는 게 올해 데이터인데 4개월은 다 맞네. 그렇죠. 있네. 그죠? 네. 예,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또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IPO 시장의 전고점은 2021년 기록했던 연간 89개의 신규 상장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저는 의도적으로 연초에 90개의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이 정도 추세라면은 사실 역대 최대치의 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별로 보면 그 지난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관심이 그럼 그전에는 사실은 이 IPO 하면서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목표는 따상이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제도가 바뀌어갖고 이제 따상상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시장에서의 접근성은 좀 아마 시장 전체가 좀 국내 증시가 어렵고 이래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해외 증시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게 있고요. 올해 상장한 기업이 꽤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LG CNS가 굉장히 큰 대여급이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들은 걸로 같고 네. 그런가 하면 서울 보증보험 얘기는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하대요. 여기 네. 주가가 좋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상장한 그 코스피 기업이 3개입니다. 네.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게 방금 언급하신 LG CNS와 서울보증보험이었고요. 네. 조금 이제 코스피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기업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그 전체적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신규 상장 후 그 주가 수익률을 점도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 보시는 것처럼 그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난 기업도 있고 마이너스 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뭐 주식이랑 그렇잖아요. 플러스 나는 기업, 근데 마이너스 이전에는 나는 사실 거요. IPO 기업들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훨씬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점도표에서 굉장히 네네. 유심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예. 높게 올라간 상위권이 100% 전후 정도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좌측이 수익률이 오른쪽은 뭐예요? 네. 예, 좌측 수익률이 네.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100% 전후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따라서 저는 올해 IPO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잘 찾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점도표에 대해서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빨갛게 색칠해 놓은 점이 3개가 있어요. 네네. 예, 하나가 마이너스가 LG CNS고요. 예. 위에 플러스에 붙어 있는 게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보합에 걸려 있는 게 CK솔루션. 올해 예. 코스피의 3개 상장의 수익률이 좋은데 저게 딱 현재 우리 IPO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좋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네. 살짝 상장,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수평 측에 14713 저건 뭐예요? 상장 순서입니다. 순서 개수군요. 예, 맞습니다. 개수고 네. 수직 축으로는 이제 수익률을 수익률이고요. 나타내는 예.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한 기업이 지금도 많고 지금 추세라면 역대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장 분위기랑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해 좀 소리 없이 IPO가 이렇게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네. 일단 우리 IPO 시장의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연간 70개에서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꾸준히 매년 새로 이름을 올리는 그런 시장이 된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는 또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강화하면서 조금 더 허들이 높아진 또 심사가 까다로워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우량의 기업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공모 확정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뜬 그래프를 두 개 보시면은 사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그래프인데 예. 왼쪽에 있는 게 작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올해 모습입니다. 뭔가 오른쪽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왼쪽에 보시면은 그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 부분이 신규 상장 수요 예측할 때 그 제시하는 밴드가 영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게 확정가인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밴드가 상단도 아니고 대부분 상단을 초과해서 그렇죠. 확정가가 잡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예, 물건이 비싸게 팔렸던 거죠, 작년에. 그렇죠. 네. 예, 파는 가격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밴드가에서 높아봐야 상단 정도에 예쁘게 걸려 있고요. 그러네요. 예,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신제품 사러 가면은 정가를 다 받고 팔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세일품은 또 한 20-30% 세일해서 팔고 네. 오른쪽이 뭐랄까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왼쪽은 제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웃돈을 주고 사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은 높아졌고 그 예측은 가능했는데 밑에 떨어진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사실은 작년보다는 공모하고 나서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떨어진 기업들이 좀 많다. 분위기 자체는 작년보다는 좀 개수는 많았지만 이 기대 심리는 좀 낮아졌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첫날의 기대 심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 상장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내가 공모주를 받아서 첫날만 딱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만하겠다면은 해석하신 부분이 맞는데 네. 사실 주식시장인 게 첫날 파시는 분도 있고 첫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포스트 네. IPO 전략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첫날 수익률이 안정적이 된 건 맞지만 2일차, 3일차, 일주일차, 2주일차의 수익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은 그 포스트 IPO 수요까지 계속 좀 선순환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방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또 전문가가 아닌가. 조금 전에 나온 표는 뭔가요? 이것도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 같은 경우는 오늘 몇 번 이제 말씀을 주셨던 네네. 첫날 수익률의 예. 일봉을 제가 모아놓은 그래프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IPO 시장의 제도가 바뀌면서 첫날 많이 오르면 플러스 300%까지 네. 기록을 하는 그렇죠. 기업들이 생겼었는데 물론 올해도 한 개의 기업이 플러스 300%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올라야 100% 또는 뭐 심지어 첫날 마이너스 나는 기업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모 시장이 IPO 시장이 좀 과열 시장보다는 그 안정적인 투자처럼 좀 그렇게 좀 옛날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느끼는 분위기인데요. 주변에서 이제 우리 최 의원님은 팀장님은 이제 여기 전문가시고 저희는 뭐 주변에서들 다들 뭐 IPO 하면서 사실 원하는 만큼 주식을 또 받지도 못하잖아요. 인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뭐 회식값 벌었다, 닭값 벌었다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사실 투자해서 오래 갔는데 요즘은 그냥 변동성 그러니까 초반에 좀 어쨌든 간에 첫날이나 둘째 날 매도하는 경향이 좀 많던데요. 네, 일단 네. 공모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처가 여러 군데로 나뉠 수가 있어요. 예. 언급하신 것처럼 공모주를 받아서 첫날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첫날 쫓아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죠. 일주일차나 네. 혹은 의미 있는 그 확약 물량이 또 시장에 풀려 나올 때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뭐 점차 우상향하는 게 여러 가지 투자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죠. 그렇죠. 예. 제가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는 상장 이후의 최고가가 첫날 시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시초가에 가장 높은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상장하고 나서 주구장창 주가가 빠지기만 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랄까 공모가를 받아서 시초가에 파시는 분들만 행복했던 거죠. 예, 근데 올해 같은 시장은 사실 상장 이후에도 상승하거나 뭐 혹은 하락했다가 반등하거나 하는 네. 주식들이 나타나면서 뭐 여러 가지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좀 건강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올해 또 상반기에 적어도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 되지 일정들이 많을 텐데요. 당장 뭐 수요 예측이나 투자자 청약 일정들이 좀 보이는 기업들 신규 상장 위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코스피 기업들이 네. 4월에 수요 예측만 그러니까 5월까지 보면 청약까지 3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 공작기계와 자동화 솔루션 대표 선수인 DN솔루션즈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글로벌로직스, 달바글로벌 화장품 회사까지 지금 코스피 3개 일정이 4월, 5월에 전부 모여 있고요. 예. 코스닥은 훨씬 많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이뮤온시아, 로켓 헬스케어, 원일 TNI, 셰크 인툴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바이오비주까지 지금 4월하고 5월에도 지금 뭐 만만치 않게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시중에 관심이 적으니까 오히려 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죠. 네. 그 사실은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이 어떤 업종이냐가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분위기상은 뭐 AI라든지, 그죠? 뭐 로봇,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을 것, 바이오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사실 올해 IPO 시장에서도 그 메가 트렌드는 AI와 로봇입니다. 네. 다만 AI와 로봇이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가끔 나타나는 물량들에 대해서 시장의 프리미엄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4월, 5월 공모주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많아진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그 바이오주들의 상장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에 그 일반 상장과 특례 상장의 비중이 이제는 특례 상장이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일반 상장보다 특례 상장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바이오 그 벤처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장이 밀려 있다가 이 특례 상장이 많아진 이 환경을 이렇게 좀 이용해서 또 많은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에는 일반 상장보다 특례 상장 건수가 또 많아졌다고요? 네,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이게 한간에는 좀 또 저한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특례 상장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됐던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특례 상장이라 하면은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대부분 적자 상태의 재무제표를 그렇죠. 가지고 예.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흑자를 가지고 상장하는 일반 상장에 비해서는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하고 상장 제도는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상태로 IPO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8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보다 이렇게 좀 이 선준화되고 보다 이렇게 고기능성 이게 좀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면서 예. 보다 적자 기업의 상장이 많아지고 있는 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4월 수요 예측을 앞둔 기업 가운데 이 증권 신고서 정정 공시하는 기업들이 최근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와 함께 오늘 이제 기업 공개 IPO 쭉 경향들과 관심 기업들 리스트까지 해주셨으니까 뭐 주의할 점까지 한번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예. 싶었던 싶었던 내용이 그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또 날짜가 밀리고 이런 가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그 기간 수요 예측의 일정이 기존 2일에서 5일로 늘어나면서 예. 증권신고서 공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증권신고서를 빨리 공개하다 보니까 그 빨리 공개된 증권신고서에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아까도 언급했지만 거래소나 또 금감원에서 이 증권 그 신고서의 IPO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날짜가 밀려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상장 예정 기업 수나 상장 예정 희망가가 바뀌는 경우는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4월 같은 경우는 IPO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4월에는 연중 청구서 접수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4월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이후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4월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들의 명단이 2025년에 그 농사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어떤 기업이 청구서를 접수하는지 잘 보시고 2025년은 이제 이렇게 우리 시장이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참고하시는 것도 좀 좋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조금 없을 때가 투자 기회가 있다니까요. 매일 나오는 뉴스를 시간별로 9시하고 10시, 11시 하는 것보다, 그죠? IPO 시장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스페셜리스트 다음 주 월요일 오실 분 미리 좀 예고하겠습니다. 공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개되는 날이고요. 또 트럼프 관세도 그 주간에 있는데요. 매크로 흐름들과 함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은 스페셜리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올 들어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의 분위기하고요. 또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